이번 시간에는 산술 연산을 통해 속성값을 지정하는 CSS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함수란 단어 자체는 아마도 우리들에게 그리 낯선 단어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CSS 함수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수학에서의 함수와 코딩 또는 프로그래밍 분야에서의 함수는 그 개념이 유사합니다. 흔히 함수란 주어진 인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값을 일컫는 수학적 표현으로 CSS에서 스타일 속성 값을 지정할 때도 이러한 함수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아래 함수식을 보실까요? 간단한 함수식이죠? 여기에는 x가 어떤 값으로 주어지냐에 따라 y의 값이 정해진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CSS 스타일 속성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CSS 함수는 괄호 안에 인수를 전달하면 인수에 따른 결과값을 속성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아래에 보이는 형태가 바로 CSS 함수의 일반적인 형태이고요. 괄호 안에 전달된 값에 따른 결과값을 속성으로 적용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합니다. CSS 함수에는 함수마다 자신의 역할을 나타내는 함수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CSS 함수 중 하나인 calc 함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CSS 함수 calc는 이름에서도 얼추 알 수 있듯 계산을 담당하는 함수이고요. 이것을 이용하면 계산식의 결과를 스타일 속성 값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calc 함수는 괄호 안에 표현식 하나를 받고 해당 표현식의 결과가 최종 값이 되는 그런 함수인데요. 이때 표현식은 단순 계산식이면 무엇이든 전달될 수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산술 연산이 주로 calc에 전달되어 결과값을 도출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calc를 이용한 간단한 예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이렇게 할게요. 메시지를 입력하는 메시지 입력 창, 이것을 만든다 라고 치고 마크업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초간단한 메시지 입력 창을 만들었습니다. 텍스트 에어리어에다가 메시지를 입력하고요. 메시지 입력을 마치고 나면 전송 버튼을 눌러서 전송을 하겠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마크업을 만들어 놨고요. 스타일을 가미해서 좀 더 메시지 입력창처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컨테이너가 있죠? 메시지가 있는데 플렉스 박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 박스가 다루기가 편하니까요. 스페이스 어라운드를 하면 좌우로 여백을 두고 펼쳐지게 되죠. 여기에 얼라인 아이템 센터로 주고 높이를 100픽셀 정도로 잡아 주겠습니다. 그러면 100픽셀 안에서 수직 가운데 정렬 그리고 justify 컨텐츠에 의해서 좌우로 여백 두고 펼쳐지기 됐죠? 그리고 패딩을 적당히 8픽셀 정도 주고요. 까만색 보더를 준 다음에 폰트 사이즈를 살짝 키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 입력 폼의 형태를 만들어 봤는데요. 물론 폼은 아니지만 우리는 형태만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에어리어 크기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력 폼에서 입력 창이 좀 더 크게 마련이니까 위스를 80% 정도 잡아주고요.
텍스트 에어리어의 크기를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텍스트 에어리어가 영역은 이만큼인 걸 알겠는데 우리가 메시지를 입력할 때마다 아웃라인이 생기는 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 클래스 하나 또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네, 포커스 상태일 때 아웃라인을 제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버튼을 갑니다. 버튼은 메시지 샌드죠. 입력 텍스트 에어리어가 80%니까 얘는 20%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2 비율을 자랑하는 입력창과 입력 버튼 만들어 보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의 크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8:2, 80% 대 20%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뭐 좋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죠. 뭐냐면 전송 버튼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너무 안 예쁘다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고 싶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전송 버튼의 크기를 아예 고정을 해버리고 싶습니다. 적당히 한 100픽셀 정도로 해볼까요? 100픽셀이죠? 이렇게 100픽셀짜리 버튼으로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늘려볼게요. 네, 이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전송 버튼의 크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텍스트 에어리어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이대로 두면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텍스트 에어리어의 내용을 채워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텍스트 에어리어의 내용을 채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브라우저를 늘려볼게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자, 현재 텍스트 에어리어의 너비는 80%죠. 그리고 전송 버튼의 너비는 100픽셀입니다. 따라서 20%의 나머지 영역 중에서 100픽셀을 뺀 나머지가 이렇게 여백으로 남게 돼요. 해서 너비가 좁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너비가 넓어지니까 여백이 생긴다라는 다소 어색한 부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해 주는 것이 바로 칼크라는 친구 되겠는데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텍스트 에어리어의 크기를 가변적으로 만들 겁니다. 어떻게 가변적으로 만들 거냐면 전송 버튼을 뺀 나머지를 다 차지한다 라고 해서 가변적이게 만들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칼크입니다. 칼크는 괄호 안에 표현식을 집어넣으면 표현식의 계산 결과를 속성으로 사용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100% 위스에서 100픽셀을 뺀다 라는 빼기 표현식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100픽셀을 뺀 나머지가 다 텍스트 에어리어의 영역이 돼요. 자, 실험해 볼까요? 네, 아까랑 달리 브라우저가 넓어져도 불필요한 여백이 중간중간 생겨나지 않죠? 네, 이렇게 칼크를 이용하면 계산식을 이용해서 너비나 높이 등등을 지정할 수 있고요. 불필요한 여백이 생긴다거나 원치 않는 사이즈가 지정된다 라는 상황에 이렇게 칼크로 대처할 수 있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함수란 주어진 인수에 따라 정해지는 값을 일컫는 수학적 표현입니다. 이러한 함수의 개념을 우리 CSS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CSS의 함수는 괄호 안에 인수를 전달하면 인수에 따른 결과값을 속성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알아본 칼크 함수가 있었죠. 칼크를 이용하면 계산식의 결과를 속성값으로 지정할 수 있어서
우리가 산술연산 표현식으로 유연하게 속성값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칼크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종종 함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여러분께서 함수와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른 영상 또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